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8대 변화의 7번째 시간입니다. 유통이 오프와 온과 AI가 결합되는 디지털 대변혁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준 교훈 첫 번째예요.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유통이 거의 몰락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온라인 매출이 27.4%가 코로나 기간 동안 상승을 했어요. 해외는 더하죠. 왜냐하면 해외는 도시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80%, 90%까지 온라인 매출이 증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훼, 백화점, 영화관 또는 여행 이런 부분이 오프라인 산업들이 전부 위축이 됐다는 것이 2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시 봉쇄를 한 상태에서 미국 백화점이 줄도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100년 이상이 된 백화점들이 쓰러지고 있는 거죠. JC페인이라든지 메이시스라든지 이런 100년 이상 된 백화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많이 예견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또는 백화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온라인 공세에 의해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훈 두 번째죠. 이번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해보니까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 중심으로 양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단점은 뭘까요? 첫째는 오감 만족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어보고 신어보고 해야 될 이런 안경이라든지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온라인 유통은 한계 있고 그런 부분은 많은 매출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G마켓 옥션 11번가 전부 오픈마켓이에요. 이 오픈마켓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사업자들이, 인터넷 사업자들은 장만 열어주고 실제로 그 안에서 소규모의 상인들이 출혈 과다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픈마켓만 돈을 벌고 실질적으로 많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은 큰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일부 제품은 품질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양을 낮춘 그러한 제품들도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반품이 굉장히 많다는 게 온라인 유통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의 세 가지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선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반에 보유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열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쁜 현대인들은 시간이라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도달하는데 걸리는 이동 시간, 그리고 구매 소요 시간, 그 다음에 결제하는데 대기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온라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온라인은 다양한 상품을 추천해 주는 데 비해서 오프라인은 현장에서 물건을 보고 내가 어떤 추천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프라인 유통 중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 유통업자들은 컨텐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점이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AI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오프라인 업체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위기를 겪은 산업은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변화 방향이죠. 옴니 채널의 복합화, 당신만을 위한 서비스의 증대, 그 다음에 오프라인 스토어 자체를 디지털화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컨텐츠의 무기화, 이런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옴니 채널로 변신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멀티 채널, 이제까지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어요. 오프라인도 스토어를 갖고 있고 웹사이트를 갖고 있고 모바일로도 판매하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한 하나의 환경이 아니고 여러 개의 채널로 그냥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채널에서 발생돼서 는 고객들의 이해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채널처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운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옴니 채널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옴니 채널은 모든 채널들이 하나의 채널처럼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고객 관리의 통합을 물론이고 이 모든 채널이 동등한 여러 가지의 조건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매장에 취급하지 못하는 상품을 온라인 매장에서 더 확대시켜서 오프라인이 온라인 상점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의 발전이 모색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오프라인들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상품만을 취급하거나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별도로 움직이는 이러한 멀티 채널을 운행해왔지 옴니 채널 방식으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공 사례가 있어요. 바로 월마트입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나요? 월마트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20만 명을 신규 채용했어요. 다른 데는 전부 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20만 명이나 더 신규 채용을 했을까요? 월마트는 이미 온라인 업체로 복합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매장 매출이 지난 5년간 2.1%씩 매년 성장을 했는데 온라인 매출은 43%씩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라인 업체로의 변신에 성공했다는 거죠. 2020년 미국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요. 월마트가 아마존에서 2위입니다. 놀랄만한 사실은 이베이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베이는 우리나라의 G마켓과 옥션을 소유하고 있는 이베이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아마존의 오프라인 성장을 또 역성장시키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월마트입니다. 또 있죠. 중국의 허마센생이라는 신선식품 매장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결합한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의 매장이 판매장이면서 또 창고에 온라인 판매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온라인 매출이 거의 60%에 달하고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유통의 혁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Just for you 서비스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를 하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다루었던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한 A라는 고객이 몇 월 며칠 어떤 제품을 얼마에 샀다는 거래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구매한 예를 들어 우유 같은 경우가 있으면 있는 우유에서 골라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우유를 거꾸로 제시해주는 이러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학습해서 인공지능과 고객과의 상호 소통 도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계속 변하는 취향 이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변화되는 취향에 맞춰서 옷을 추천해 준다든지 또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주는 이러한 형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주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젊은 주부가 가장 투자 순위의 1순위인 아이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상품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의 거래 중심 데이터에서 고객의 삶의 데이터에 축적을 통해서 Just for you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장을 인텔리전트한 디지털 스토어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멀티비전을 통해서 월마트는 돼지고기라든지 아니면 바나나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고의 소진 여부를 즉시 알 수 있고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나 익었는지를 알아서 많이 익게 되면 바로 패킹해서 할인 판매를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선반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선반과 그렇지 못한 선반을 구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머물지 않는 선반에 있는 제품은 즉시 바꿔서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컨텐츠 기반 상품 판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오프라인은 그저 물건만 팔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고객은 그걸 가져가서 생활 속에서 단기간 또는 장기간 쓰게 되죠. 계속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콘텐츠라는 거죠. 자, 게를 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상황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의류나 양모 제품 이런 걸 사게 되면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콘텐츠로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화장품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는 것들이죠. 전자제품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이 방문했을 때 종업원들이 그 고객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을 알고 그 사람의 딱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 기반 상품 판매로 이제 오프라인 유통이 많이 변화가 일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통의
오프온 디지털 대변역의 미래 유레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접촉 문화로 온라인 유통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오프라인의 위력은 줄지 않습니다. 온라인이 차지할 수 있는 전체 유통의 한계를 학자들은 30%에서 35%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입어보고 신어보고 만져보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기에 봉착했던 오프라인이 이제 변화의 시동을 걸기 시작할 겁니다. 온라인의 장점을 흡수하고 또 AI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무장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당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중심의 데이터에서 고객 중심 삶의 데이터로 취급 방법의 변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 기법을 인공지능과 함께 결합해서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고객한테 제공하는 기업이 미래의 성공을 약속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었나요? 감사합니다.